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슈퍼비행기 KF-21을 개발했습니다. 오늘은 강력한 한국형 비밀무기 무인 파괴무기를 소개합니다. 유튜브 채널 무기의 황제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2025년에 퇴역할 타이푼 트렌치1의 기체 수명은 아직 많이 남아있어 영국은 타이푼 트렌치 1 30대를 해외에 판매하기를 원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해서 중국이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공군은 업그레이드 계획에서 빠진 타이푼 트렌치 1 단적이 24대와 복적이 6대 등 총 3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F-35B 같은 수직이 착륙 전투기가 없어 이즈모는 당장은 경항모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미 해병대 F-35B를 이즈모에 배치하면서 이즈모 경항모가 가동되는 겁니다. 데이비드 버거미 해병대 사령관 지난 2일 다음 달 또는 11월 미 해병대 F-35B가 일본 함정 이즈모에 배치돼 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F-35B를 본격 도입하는 2024년까지 미 해병대 F-35B로 이즈모를 운용하고 이즈모와 동급 함정인 가가도 개조 중이라 내년이면 경항모 2척을 보유하게 됩니다. 중국도 항모 2척을 전력화했고 추가로 2척을 건조하는 등 항모 전력을 급속히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먼바다 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경항모가 필요하다며 예산 72억 원을 받아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건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지적과 함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국방위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니까 경항모 건조 비용이 3조 갈지 4조 갈지 모르겠다는데 해군이 수익 2조로 해가지고 국민 속인 거예요. 미사일 공격에 취약하다는 등 반대 여론까지 만만치 않아 건조 사업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제 군용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크로아티아에 중고의 F-16CD 발악 12대를 5억 달러에 매각하려 했지만 미국은 이 거래를 무산시켰습니다. 크로아티아 국방부는 2015년 중반에 새로운 전투기 선정 과정을 처음 시작했지만 2016년 말에 새로운 크로아티아 정부가 구성되면서 전투기 선정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자국의 중고 F-16CD 12대를 크로아티아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훈련 지원과 시뮬레이터 등 여억 달러에 달하는 이스라엘의 중고 F-16CD 12대에 대한 거래는 2019년에 미국 의회가 거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체결한 제3자양도 규정 TPT의 지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게 F-16 발악을 크로아티아에 판매하기 전에 이스라엘제 개조품을 모두 제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F-16CD 발악에는 이스라엘이 개발한 항공전자 및 무기로 심하게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F-16CD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 번거로웠으며 비용도 많이 들어가 미국과의 지침을 무시하고 크로아티아의 수출을 추진했지만 미국은 크로아티아에 대한 수출 허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중고 전투기를 제3국에 쉽게 되팔 수 있는 서방 국가는 미국이나 프랑스뿐이라는 뜻이며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프랑스는 의도적으로 미국제 장치 및 부품이나 기술을 의외 라파를 개발했기 때문에 타이푼과 같이 복잡한 수출 허가가 필요 없어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의 수출에 대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 이스라엘로부터 중고의 F-16CD를 도입하려던 크로아티아는 결국 프랑스로부터 중고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알려졌지만 중고 타이푼 트렌치 1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오스트리아 매체인 디프레세는 작년에 프라부 장관이 중고 타이푼 전투기 15대를 구매하겠다고 제안하는 서한을 오스트리아의 국방장관에게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라보여 장관은 서한에서 유럽의 기술력과 노하우에 늘 감명을 받은 저는 아래의 제안에 대한 기아의 지지를 요청하며 이는 양국의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매체인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프라보 장관은 서한에서 인도네시아 공군의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공군을 위한 15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오스트리아에서 구매하는 방안에 대한 공식 협의를 개시할 것을 제안드리고 싶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 선이 오스트리아 언론에서 밝혀지자 작년 인도네시아의 의회는 바로 반대 서명을 발표했습니다. 퇴역 장성인 TV 하산 누디 인도네시아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중고 전투기 구매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산누딘 의원은 방위 산업과 관련한 법률 16조를 언급하면서 하원과 정부는 중고 전투기를 다시는 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고 항공기의 구매 고려는 항공기 수명이 다하고 정비 부품을 구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서 하산누딘 의원, 인리의회가 승인한 전투기 획득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에서 KF-21을 생산하도록 한국과 협력을 계속하는 것과 11억 달러의 러시아의 수호이 35 슈퍼플랭커를 구매하는 것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오스트리아의 타이운 트렌치 15대를 동일 항긴 후항긴 원행 오스트리아와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앞서 말했듯 타이푼 트렌치 1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개발 국가들이 수출 허가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시작부터 커다란 벽에 부딪혔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인 인티사리 온라인과 오스트리아 매체인 디프레스도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중고 타이푼 전투기에 반대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미국산 엔진과 영국의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 등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유럽과 미국의 부품을 채용한 한국의 KF-21도 프랑스 수준의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과 영국의 수출 규제와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나 안보적으로도 미국이나 영국과 문제가 없는 나라에 대한 수출이라면 자유시장 경쟁라는 이유로 방해받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KF-21은 정치적으로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뚫고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레일월드 외국의 분쟁에 의해서 찾지 아르헨티나에게 안아도 됩니다. 북한, 영국은 무기금 수조치를 1982년에 발생한 이후로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 등 영국산 주요 부품 6개를 채용한 FA50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출을 작년에 저절시킨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국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엔진 등 주요 부속품을 도입하고 있는 KF-21 역시 제3국의 수출을 위해서는 당연히 관련 기기 및 기술 권리를 가진 국가들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산화 비율을 점차 높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작성한 국산화 개발 대상 목록에는 60개의 국산화가 시급한 대상이 나열되어 있으며 60개의 대상 중 24개가 KF-21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을 보면 정말 국방부가 엔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산화할 기세입니다. KF-21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KF-21용 공기터빈, 시동기와 KF-18 디지털 항법 소프트웨어, KF-21용 손상 탐지 센서 및 시스템 및 KF-21용 엔진 진동 신호 변환기, KF-21용 결빙 감지기, 그리고 KF-21 레이더, 경보, 수신기용 안테나 2종과 KF-21과 2차 레이더가 관련된 내용 등 이 밖에도 여러가지 국산화 목록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듯 현대전의 핵심 무기인 전투기는 개발국의 안보를 해치는 나라에게는 관련 기술들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어 KF-21 구성품에 대한 지속적인 국산화 노력과 외교적으로 관련 기술을 제공한 나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KF-21의 수출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